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양강 구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도 지금 답보 상태인데다가 후보 단일화 논의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의 승부수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행보부터 좀 살펴보죠. 자, 대선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보수 단일화를 외치면서도 지금 바른정당이 요구하는 친박계 청산, 이건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게 전쟁에 나설 때 우선 내 진지부터 확실하게 구축을 한 뒤에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홍준표 후보는 본인 말대로 계파가 없는 대표적인 비박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이 친박계 의원들을 이른바 양아치 친박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뒤부터는 이제 당의 친박계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확실하게 친박계를 안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죠.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핵심 친박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갈등도 잠재우고 이게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대통령 탄핵 사태 뒤에 이 친박계들의 이 TK 중심의 독자 정치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당이 분해되거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파국은 막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당내 진지부터 굳히는 것이 더 급했다. 네. 예. 하지만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 실망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친박계와 손을 잡고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거, 확장을 한다는 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친박계를 품은 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 내부 분란은 수습을 했지만 본선 경쟁력에서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보수층 민심을 보면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로 돌아선 게 사실이고요. 당 지지율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박계 청산 문제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일단 친박계를 청산하라는 이 유승민 후보의 요구는 외면을 하고 있고 계속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전략이 이른바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홍준표 후보의 행보가 대선 승리보다는 향후의 당권 장악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보다는 당권 장악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군요. 네. 홍준표 후보 이렇게 답답하겠습니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승민 후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대선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른바 배신자다 이런 낙인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승민 후보는 보수 개혁 그리고 합리적 보수 건설 이런 원칙과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이 후보 단일화 제의에도 친박계 청산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지율과는 별개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단 경선 토론회 또는 이 정책 중심의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은데요. 다만 이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조차 지지율이 미미한 수준인 게 사실이어서 홍준표 후보와의 보수 적통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수 두 후보 합쳐서 지금 10%를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마지막에는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실제로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일단 어느 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서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을 해버리면 유승민 후보의 말처럼 여당을 뛰쳐나와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 배신자였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국민의당과 중도 연합 세력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물밑 접촉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양강 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섣부르게 바른정당과 손잡았다가 호남 지지층이 이탈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금 이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한 자강파 그리고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파 이 사이에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거에 손을 놓은 채 여행을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등 당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의 앞으로 행보 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 보수층 표심을 잡는 게 가장 급합니다. 때문에 예. 두 후보 모두 이 보수 진영의 표를 흡수해간 안철수 후보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홍준표 후보는 뭐 얼치기 좌파, 또 유승민 후보는 박지원당 뭐 이렇게 부르면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대패를 해버리면 후보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 때문에 오는 12일이죠. 이때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가 이 두 보수 후보가 미리 받아보는 대선 성적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 이 12일의 재보궐선거가 향후 행보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후보든 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면 이 보수 적통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면서 보수층 결집을 다시 한번 도모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는 뭐 친박계 청산 이런 뭐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감 속에서 이 당이 분열되거나 원치 않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영입니다.